많이 풀어봐야 돼. 계속 문장을 얘기해봐야 돼. 알겠어요? 43번. 오른쪽 그림같이 9개 칸에 이루어진 진열장에 똑같은 종류의 물건을 6개 준비하는데 가로, 세로, 줄이 한 칸, 두 개, 세 개 있다가 정리 수고하시오.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거지. 이런 거. 여기 가로만 보면 하나, 둘, 세 개 놔야 되고, 세로도 하나, 둘, 세 개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가로와 세로를 동시에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쌤 개인적으로 풀 때는 두 개를 한꺼번에 보질 않습니다. 알겠어요? 가로줄만 해석을 하고 그 와중에 놓을 때 세로줄에 생각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많이 풀어요. 알겠어요? 이걸 보고 우리 좀 사람들은 동시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세 개짜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넣는데 현재 문제는 많이 있는 문제야.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많이 넣는 문제. 다른 방법도 있었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윗줄 놓고 나서 또 두 번째 줄 놓고 세 번째 놓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자, 이거 풀어보고 4칸짜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로줄만 봅니다. 가로줄 보면 당연히 1개, 2개, 3개를 나열해야겠죠. 일단 3팩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가로를 1개, 2개, 3개를 놨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일 복잡한 걸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3개겠죠. 그러면 나는 윗줄에 있다, 제일 윗줄에 있다, 3개 놨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왜? 여기 안에가 지금 첫 번째 줄이 3개인 거, 두 번째 줄 3개인 거, 세 번째 3개인 것이 중복이 되어 있다 이거야.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엔 2개를 놓을 거야. 2개 놓는 방법이 몇 가지? 한 칸 빼고 놓는 거니까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죠. 이게 첫째 줄에 3개 놓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생략한 거예요. 두 번째 줄에 2개 놓는 방법은 3가지. 세 번째 놓는 방법은 2가지지. 여기 하나 있으니까 둘, 셋 이리 와야지.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만 놓는 거죠. 그래서 2가지. 끝. 4개 놔볼게요. 4개. 똑같은 방법을 하면 4팩. 4개 놨어요. 그 다음에는 3개 넣겠죠. 3개 넣는 방법이 몇 가지? 4가지. 하나, 둘, 그 중에 하나를 쓴 거야. 그 다음에는 2개 넣는 방법은 여기다 2개 놔야겠죠. 얘는 그만 놔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그 중에 하나 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야? 2가지. 오, 4팩, 4팩이네. 오, 그렇지. 그러네. 그러면 5개는 5팩, 5팩인가 보네. 네? 의심스럽네. 그러겠지?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일단 5팩이 있고요. 여기다 4개 넣는 방법은 5C1. 하나 빼야 되겠죠? 5.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넷 중에 3개. 4C3, 4C1, 4. 오, 맞네요. 그럼 5팩이네. 그렇죠? 그럼 나오면 그렇게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나면 넘어가는 거고, 안 나면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 변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넣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변칙에 대비를 하면. 자, 뭐 이런 것은 약간 변칙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A부터 E까지 8개 자동차가 모터쇼에서 그림같이 6개 부스를 전시합니다. A 자동차는 B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부스에 전시되고 B는 C 자동차보다 출입구에 가까운 부스에 전시되도록 자동차 부스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부스 2, 4, 3보다 더 부스가 2와 4, 3호는 여기 같다. 6대를 넣기로 했는데 얘네는 뭐만 얘기했어? 3대만 얘기를 했어요. 3대만. A, B, C 3대만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근데 거리수는 보면 4가지 종류가 있네요. 당연히 해줘서 몇 개를 골라? 하나, 둘, 셋, 4개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일단 3개를 고르겠지. 3개 고르는 방법이 근데 요놈에서 고르는 거하고 요놈에 고르는 방법이 달라. 그렇지? 그럼 일일이 세봐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얘가 빠지면 이렇게 3개를 골랐다 이 소리고, 얘가 빠지면 이렇게 3개를 골랐단 소리야. 그럼 4개 중에 3개 고르는 방법 몇 가지? 4가지가 있겠죠. 4개 중에 3개 고르는 방법 4가지. 그 중에 얘가 빠지는 것은 둘, 둘, 하나. 얘가 빠진 것은 한, 둘, 하나. 이래 되네. 케이스가 그렇게 2가지로 나눠지겠네요.
다시 말해서 4개 중에 3개 고른 방법은 총 4가지인데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 2가지는 이렇게 생긴 거 2가지. 그러면 이렇게 뭘 골라야 돼? 여기다 넣으면 당연한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넣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넣겠지. 다시 말해서 얘 제곱. 얘 안 고르고 지금 얘 고른 것은 얘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곱하기 2. 맞나요? 더하기 한 것이 지금 A, B, C 넣는 방법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일일이 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 와중에 조금 더 생각하면서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3개를 이렇게 나열했다 이 말이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또 신경 안 쓰면 없고 문제는 얘네들 번호가 있습니다. 다 다른 자리에 곱하기 300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양의 약수에 대한 내용인데, 약수에 자연수 n이 있어요. 여기 소미수 분했다는 소리죠. 양의 약수의 총 개수입니다. 약수가 아니라 양의 약수의 개수예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정수 범위로 넘어갔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의 약수의 개수가 아니라 n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지. 요즘 와서는 무조건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안 써줬냐 아니면 깜빡하고 안 썼냐, 이게 차이 있을 수가 있잖아. 의도성을 갖고 있었냐 아니면 깜빡하고 안 썼냐 이거지. 그럼 웬만하면 양의 약수 물어보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써주기로 하기로 했어. 근데 양의 약수가 아니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지금 현재 밑에는 지금 양의 약수란 말이 있는데 지금 위쪽에는 그런 말이 없어버렸어요. 알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속에서 곱하기 1을 해줘야 되고, 안 나올 건데 약수의 총합은 당연히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0입니다. 내가 말했어요. 안 나올 건데 혹시라도 의도성이 이제 있냐 없냐예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를 내려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정수 범위에서 뭐 생각하시오. 요 말이 있어야 돼. 요거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냐면 이 개념이 고등학교 때, 고1 때 나와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돈이 오게 돼 있는데, 선생님 생각하는 고1 기준은 정수 기준이다 라는 생각이고, 알겠어요? 혹시라도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혼돈이 되는데 생각을 잘해야 돼. 문제 선생님 봤을 때 뭐 어떤 의도를 냈을 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주관식이면 난리 나는 거고, 객관식인 경우는 답이 뭐 내용이 있을 거니까. 하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양의 약수를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혼돈이 온다. 그럼 의도성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골라라 하면 자연수를 갖고 얘기했다. 학교 좀 이상한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이상한 학교 있어. 이런 학교, 이런 학교, 운송부도 마찬가지로 노과학 같은 경우는 의도성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 알겠니? 그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수범위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야. 정수범위면 두 배를 해줘야 되는 거고 합은 0이 된다 이거지.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둘 다 답을 동시에 맞았다 할 수도 있어 실은. 학교에 따라서는 정수범위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완전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양의 약수라는 말을 꼭 해줘야 된다. 이 수준에서는. 알겠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 그냥 우리가 구했던 방법이 양의 약수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약수의 합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약수의 합, 뭐 2가 3마리 있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 인수 그 다음 인수 써줘야 됩니다. 계산하면 되는 건데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 계산 방법이 좀 약하니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가 나올 겁니다. 제일 크면 뭐 144에서 그 다음 수 뭐 288 이 정도. 알겠어요?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수가 클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n의 양의 약수의
총곱입니다. 됐어요? 이런 내용은 사실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잖아. 경우에서도 실은 우리가 배우는 이론이 아니야. 배우는 이론이 아니야. 어? 배우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곱은 어떻게 되냐 하면 뭐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표를 작성하면 보통은 이렇게 표를 작성하잖아요. 1, 2, 1, 3, 3의 제곱에서 얘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이건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2개 곱하기 3개가 나온 이유가 얘가 2의 1제곱이니까 여기 2의 0제곱 하나, 3의 0제곱 하나 추가돼서 1씩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라는 문제가 2번 문제고 얘네들 다 곱하라는 문제가 3번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랑 곱하면 원래 수야. 얘랑 곱하면 원래 수야. 얘랑 곱하면 원래 수야. 세트입니다. 세트니까 제 다 곱하라는 것은 세트가 약수의 개수 절반이니까 원래 있는 n에다가 2분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다. 됐습니까? n의 양의 약수의 총 곱은 원래 있는 수 n이 있을 거고 그게 몇 세트 있다? 약수 개수의 절반만큼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아니 이게 그러면 짝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 지금. 짝수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짝수기에는 거듭 제곱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의 4제곱. 2의 4제곱은 1,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되겠지.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얘는 반땅.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얘를 다 곱하면, 자, 2의 4제곱이 몇 개 있다? 2분의 5개 있다. 이 말이죠. 약수에서 5개니까 이거 나눠라 했으니까. 얘가 짝수, 얘가 뭐가 돼? 짝수가 돼? 약수 홀수가 나오니까 여기서 계산이 돼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2의 약분에 의하면 2 곱하기 10인데 4가 2세트 있고 2의 4제곱의 절반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바로 계산해도 이게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이 모든 식이 다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약수에 대한 정수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수가 있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0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겠죠.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 A는 무엇이냐 뭐 B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다고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2의 인수가 몇 개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풀지. 2의 배수가 몇 개 있고 4의 배수가 몇 개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겠어? 그 식이 나누어 떨어지면 우리가 뭐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첫 번째는 50이고 두 번째는 4 넣으면 25지. 세 번째는 그겁니까? 100을 8로 나누잖아요. 8이는 8, 8이 16, 96에서 나머지가 쓰면 요 12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를 식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100을 2로 나눠서 가우스를 치면 됩니다. 언제까지 갈 거야? 가우스가 0이 될 때까지 가면 되겠죠? 이 역점이 64니까 그 다음부터는 2의 7제곱분의 100은 얘부터는 다 0이 되니까 부정할 필요가 없다. 알겠어요? 이건 식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이해 안 돼? 아니 이거 어떻게 구했어? 2로 나눴잖아. 이거 2로 나누면 50이라고 떨어지니까 얘는 나눴더니 25라고 그 다음은 얼마라고? 2의 세제곱으로 100을 나눈다고. 그러면 이 몫이 나온다고 가우스 식에서. 알겠나요? 이게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식의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0이니까 계속 갈 수는 있어. 어차피 0이니까 할 필요 없겠지.
여기까지. 그렇게 되겠어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만나는 부분이 있죠. 과거에는 색칠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색칠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일단은 돌아와서 만나는 게 우리는 생각했던 부분이야. 이 B하고 T가 같냐 다르냐를 기준으로 문제 풉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회전하면 똑같게 본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회전하면 똑같게 본다고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색깔의 개수로 문제를 분류해야 됩니다. 색깔의 개수. 예를 들어서 3색으로 해볼게요. 3색. 세 개의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경계는 구분을 시켜달라.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풀어라고요? 이 문제는 2색과 3색으로 나눠서 문제 풀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2색일 때는 일단 색깔을 골라야겠죠. 3C 이건 색깔을 고른 거야. 그리고 나서 색칠을 하라고 했는데 색칠을 하는데 방법이 여기가 1번, 1번, 2번, 2번밖에 없죠.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리면 어째? 똑같지. 색칠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돌려서 똑같은 그림. 얘도 마찬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응문되어 있습니다. 그림 똑같은 그림입니다. 돌려서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돌려서 그려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는 3색은 고를 필요가 없겠고 3색 칠하는 방법은 3색 칠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4칸이니까 누군가는 2칸을 칠했겠죠. 누군가는 2칸을 칠했겠죠. 그러면 3색이면 일단 고를 필요는 없고 일부러 34는 적어준 거야. 색이 4색일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색이. 그리고 어떠 해야 된다? 일단 누군가는 2번 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색칠 방법의 개수를 써야 된다. 누군가는 1번이라고 봅시다. 그럼 1번이 1번, 1번 이렇게 칠했겠지. 그러면 2번, 3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칠하겠지 일단. 근데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2, 3이나 3이나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야. 이게 돌렸을 때 똑같았다는 것은 하나를 그려놓고 돌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한꺼번에 그 표현을 했지만 너희들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1, 1, 2, 3하고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됐어요? 이게 색칠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문제는 많이 있으니까 별로 안 틀려. 근데 거기에 뭔가 추가사항이 있으면 더 틀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돌렸을 때 똑같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무조건 색칠해서 얘랑 얘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알았어요? 색을 고른 다음에 색칠을 하면서 돌렸을 때 똑같은 걸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나요? 뭐 그런 문제가 문제지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있어요 실은. 예전에는 그 많이 나왔어 경우의 수에서. 알겠지? 색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 간소화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기술이 없어 따로. 기술이 따로 없어. 일일이 해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일일이 써서 푸는 경우의 수 문제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요 문제를 선생님이 알려줬는가 뭐 안 알려줬는가 모르는데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이 문제 아니야? 다른 문제야? 여기서 이리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우리가 요런 문제를 있었죠?
얘도 정형이 있고 비정형이 있어요. 비정형일 때는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비정형이 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 점에서 이 점을 가는 방법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을 A라고, 이렇게 가는 방법을 B라고 해서 A가 몇 번? 4번, B가 몇 번? 3번. 눈 감고 갈 수 있다 이거죠. 생각해서 오른쪽 4번, 위쪽 3번. 순서를 나열을 하겠다 이거죠. 나열이죠. 그럼 얘를 나열하면 우리 7팩, 4팩, 3팩으로 나누죠. 이거는 순열 개념이야. 근데 A하고 B 두 종류밖에 없다는 7C, 3 또는 4 하면 되겠죠.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조합 개념을 풀겠다 이거지. 근데 실은 얘는 조합 이걸 좀 더 우리한테 편할 수 있어요. 똑같긴 하지만. 알았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방향이 몇 가지 있어? 3가지가 있다 이거죠. A가 2번, B가 1번, C가 1번. 4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조금 문제를 그림을 다시 좀 추가해 볼까? 이렇게 되면 A가 몇 개? A가 4개, B가 몇 개? 2개, C가 2개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어쨌다? 나열을 하는 게 여기에서 일이 가는 경우의 수다 이 말이에요. 보면 여기서 변칙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변칙은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요? 우리한테 변칙은 보통 그 점을 지나야 된다, 지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변칙이에요. 그러면 지난다가 쉬우면 지난다를 풀 거고, 지나지 않는다면 지나지 않는다를 풀 건데, 둘 다 풀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이 지난다가 편하면 지난다를 풀고, 지나지 않는다면 지나지 않는다를 풀 거라고. 알겠나요? 그러면, 얘를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8팩, 4팩, 2팩, 2팩. 이게 전체 경우가 되겠어. 그런데 이 부분에 이 점을 지나는 게 쉬워? 지나지 않는 게 쉬워? 지나는 게 쉽겠지? 이 지나는 게 쉽다는 것은 지나지 않을 때도 지나는 걸 이용해서 푼다 이거지. 전체에서 빼진다. 그럼 여기로 가는 방법은 둘, 하나. 다시 이 점에서 이 점은 둘, 하나 이렇게 되겠지. 4팩, 2팩 나눈 것이 2번 있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고양이 자냐? 고양이 안 자지? 옆에 강아지가 자고 있어. 그림의 비율이 아우 안 맞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데 우리 방향성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놓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시오.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변칙 문제는 뭐야? 일일이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보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선 있고요. 현재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줍니다. 지금 나와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세야 돼. 공식 없습니다.
공식 없어. 일일이 써야 돼.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A부터 B까지 방법 수준. 가는 경우 있어. 방법 있어. 최상거리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A에서 B 가면 최단거리 이렇게 가겠냐? 아니 너 이렇게 가겠어 최단거리를? 이렇게 가겠지? 그 최단거리 한 가지밖에 없지. 근데 가는 길이 방법을 정한 거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돌아가도 되지. 넌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지. 누군가 이렇게 가겠고 이 방법에서 구해봐라 이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고양이가 있어. 일일이 가봐 그러면 네가 네 친구들 고양이 머리를 풀어? 뭐 상투 텄어? 주변에 있는 고양이 다 불러갖고 너네 이기로 가, 너 이기로 가, 다 모아놓으면 금방 고양이 말 있으면 보낼 거 될 거 아니야. 어? 발에다 뭐 묻혀놨고 개똥 묻혀가지고 너 가봐. 그러면 딱딱딱 했을 때 넌 이기로 가면 안 돼. 다른 고양이 풀어놓고 가면 어? 몇 마리가 필요하겠냐 이거지. 야, 이거를 이렇게 못 풀어. 이 초딩 문제인데 왜 못 푸냐면 쉽게 푸는 생각이 있어. 우리가 수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그러지. 그리고 여기서 뭐 얼마 뭐 수를 뭐 2, 3 이렇게 쓰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봅니다. 내가 이 지점에서 고양이가 몇 마리가 오는지를 보고 있으면 된다고. 그럼 어디를 보고 있어? 길이 몇 개 있어? 6개가 있는데 다 보고 있겠어? 이 지점으로 어떻게 오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 점 어떻게 오겠어? 이 여기겠지. 여기서 올라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이렇게 왔다 이거지.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 군데를 보는 거라고. 이 세 군데를 본다는 말은 여기 수를 본다 이거죠. 그럼 쉽게 끝나버립니다. 해봐. 써봐야 너희들이 안 틀려. 구경하면 안 돼. 너희들 써봐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여기 보면 쓰면 안 돼. 왜냐면 여기 오는 건데 여기 지금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순서대로 써줘야 됩니다. 오늘 3. 예? 오, 그래. 고양이 풀어놨구나. 여기 이미나요? 알았어. 고양이 풀 줄 안다고? 수식까지 커지네. 그러지? 길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초딩 문제. 왜 이걸 알려주냐면 길 가는 문제가 우리가 정형이 아니고 비정형으로 막 난잡하게 그려지면 쓰는 게 더 빠르는데 볼 줄 알아야 돼. 쓸 때 볼 줄 알아야 돼. 중학교 경우에서 문제인데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번씩 내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60번이 뭡니까 지금? 1, 2, 3, 4, 5 5개 축공을 얘다 쓰고 바구니 한 개씩 넣는데 2번 공은 1번 바구니에 넣고 n번 공은 n번에 넣지 않아요. 뭡니까 이거는? 교란순열, 완전순열이라고 불렀는데 실은 룰이 하나 있어요? 룰이 하나 있는 것은 공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뭘 풀어? 수용도로 풀어야 된다 이거죠. 일일이 작성을 해야 된다 이거야. 뭐 답이 똑같다 하더라도 써야 됩니다. 2번 공을 1번에 넣는다. 이거 2번이 들어갔다 이거야. 남는 공 1, 3, 4, 5를 1, 3, 4, 5 얘를 4번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남는 공 생각하면서 알았어요? 수용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각 맞춰봐야 되고요.
70번 들어갑니다. 7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가 있습니다. 점 A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여 모서리를 따라 움직일 때 CG를 반드시 지나야 돼요. CG를 반드시 지나고 모서리를 따라 아래로 또는 밑면의 평행각 옆으로 아래로 아니면 옆으로 갈 수 있지만 위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I로 가야 돼요. 종착지는 여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는 CG를 건너야 되니까 CG를 건너려면 일단은 C까지를 가야 되고 G에서 출발해서 I로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G에서 I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건 쉽게 보이잖아. 두 가지. G에서 I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G에서 I로 가는 방법은. 그러면 일단 A에서 어디로 가는 방법? A에서 C로 가는 방법만 알아면 되겠지. 자,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자,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 길이 느낌이 좀 다르죠? 엄밀히 따지면 나머지 애들 똑같고 A, C만 다른데 A, B하고 A, D는 확실히 똑같습니다. 대칭적이니까. A, E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쓰는 게 더 낫겠죠? 하나. 여기는 하나, 여기 갔다, 하나 아니네? 하나 아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죠? 한 번 지나, 에이, 좀 많아야 한 번 지나네. 에이, 안 지나네. 이 가면 내려가야 돼. 꼭지점 지나면 안 되겠죠? 됐어요? 이 문제를 다시 읽어야 돼요. 얘가 뭐가 나왔어? 꼭지점이 나왔어. 여기가 모서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지난 모서리는 지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현재 AC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꼭지점이냐 모서리냐에 따라서 답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모서리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모서리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이리 가는 방법은 C로 오는 방법에 바로 C로 오고 돌아서 C로 오고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뭐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 조심해야겠지. 7, 8, 9번. 뭐 가는 거 아까 했죠. A 지점을 C를 지나지 않고 C 지나지 않으니까 C 잘라버려. D 지나지 않고 D 지점도 지나지 않아. D도 잘라버려. D 없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 빵꾸 내고 여기 빵꾸 내면 되네. 그럼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이고 여가 몇 가지? 네 가지. 여가 세 가지. 여가 두 가지. 그림을 지워버리라고. 갈지 않을 거니까. 알겠나요? 보면 이해됩니까? 여기 지워버리라고 이렇게 지워버려. 아니요, 여기는 갈 수 있잖아요. 어차피 뒤로 가니까 못 간다 이거지. 돌아오니까 최단 경로니까. 그지? 필요한 부분 읽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무조건 여기를 건너야 되고 이렇게 하겠죠. 끊어서 읽으면 되겠네. 4, 3, 2, 24가 되겠고. 78번. 똑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 J, B, C, D, E, F, G, H 꼭지점 A를 출발하여. 자, A를 출발했습니다. A를 출발해서 모서리 12개와 강면의 대각선 12개 중 대각선이 2개씩 있네요. 2개씩 12개. 12개의 모서리 12개 중에서 모서리 3번과 대각선 1번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후유증이 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모서리 3번, 대각선 1번을 지나서 G에 도달해요.
어떻게 하지? 얼른 와야 되는데. 그림 봐봐. 영어를 모르는 애가 있지. 미안해. 다 넣어서 일일이 한번 가봐야 된다 이거지. 조심할 점은 자 이거부터 갑니다. 그럼 A에서 대각선을 한번 자 입체동이니까 단점이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경우에서는 조심히 있어야 돼요. 경우에서는 얘가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할 때 세 가지인데 길이 같아 보여? 달리 보여? C, H, F로 갈 건데 G로 가는 느낌이 G하고 느낌이 똑같다 이거지. 똑같다는 것은 곱하기 3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뭐 하나만 가면 돼요. 잘 보이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올라갈 수 있네. 근데 단 한 번 지난 모서리 대각선은 지나지 않는다. 모서리 한 번만 가고. 그러면 이 점에서 또 모서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느낌하고 여기 느낌은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케이스가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두 개로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G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 꼭지점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이렇게 갔다 가면 어딘가 돌아갔다 와야겠지 이렇게. 그러지? 마무리가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지? 그럼 여기는 없고 여기 없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얘만 하면 되겠지. 곱하기 그러면 길이 똑같으니까 잘 보이는 대로 가면 됩니다. 됐어요?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이 갈 거냐 1이 갈 거냐 고민해야겠죠. 여기서 1이 가면 이 점에서 요 점 느낌하고 1이 가서 요 점에서 좀 느낌 전혀 다르죠.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봐야 됩니다. 세 번 만에 지금 돌아올 수 있는지 두 번 만에 마무리 질 수 있는지 없다 이렇게 되면 되니까 얘가 6가지가 되겠죠. 요렇게 일일이 해봐야 됩니다. 됐어요? 느낌이 같다 곱하기 가야 되니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얘는 똑같죠. 하나 둘 세 개로 갈 건데 느낌이 다 똑같죠. 곱하기 3 그 다음에 같습니다. 하나 갔어요. 잘 보이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아니죠.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 대각선을 갑니다. 대각선은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느낌은 달라요. 이 느낌부터 가면 가서 두 번 만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네요. 갔다 와야 되니까 이건 안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가면 느낌 똑같으니까 다시 곱하기. 여기서 이제 이 가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곱하기 2 그래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다음 79번 직사각형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 삼각형에 노랑, 파랑, 빨강 세 가지 색을 칠하고 6개 삼각형을 분할을 하는데 이유단 삼각형에서 다른 색을 칠하고 세 가지 색을 뭐가 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말이죠. 아는 말이야.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 모두 이 말이 달라집니다. 이 말이 달라져요. 모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풀었을 때는 얘하고 얘네들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색이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요.
색이 3개밖에 많으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3가지 색을 모두 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똑같습니다. 2점, 2점, 2점이 기준이 됩니다. 퐁당퐁당. 색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부수고 색이 많아도 사실 쓸 수 있는데 복잡합니다. 색이 많으면 복잡해져. 알겠어요? 자, 3개의 생각에 얘를 A, B, C라 놓으면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에 칩하는 색의 개수로 분류적으로 합니다. A, B, C에 칠하는 색의 개수 됐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1개, 2개, 3개 색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하면 그래도 수가 작을 것이고 주의사항은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조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됐어요? 그러면 1개라는 말은 일단 하나를 골랐겠죠?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1을 넣었어요. 약간 이해되지? 그럼 나머지 3칸에 여기에 2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되고 얘가 2가 들어가 3 들어가고 2, 3 파전에 단 3가지 색을 뿌려야 되니까 여기에 2가지가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건데 색이 3개 다 모두 사용해야 되니까 2와 3이 모두 들어가야 되니까 2만 들어가면 안 되고 3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2개를 빼줘야겠다. 됐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두색 칠해집니다. 두색 칠해져요. 두색 일단 골랐습니다. 3개 중에 2개 골랐어요. 일단 2개 골랐어요. 근데 3개 중에 2개인데 3칸이잖아. 그럼 당연히 한 색이 2칸을 칠해줘야겠지. 다시 2개 중에 1개를 골라야겠죠. 3개 중에는 색 칠할 색깔을 고르는 거고 2칸 칠할 색을 고른 거야. 그러지? 그러면 1번을 2개 쓰고 2번을 1개 쓸 겁니다. 그러면 1, 2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마찬가지로 2가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곱하기 3 여기까지가 112 집어넣는 겁니다. 112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 생각하면서 써야겠지. 3 여기가 1, 2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3밖에 못 들어가겠지. 3밖에 못 들어가겠지. 이 자리는 이제 1, 2, 3 다 썼으니까 관계가 없게 돼. 됐습니까? 자, 세색은 세색 고를 필요가 일단은 없고요. 3개 다 쓸 거고 일단 세 자리니까 나열을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어떤 작업이냐면 1, 2, 3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1, 2, 3을 썼더니 1, 2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3이고 무조건 1이고 무조건 2네요. 끝.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이 문제는 이 콩닥콩닥 있는 칸에 색칠한 수의 개수로 분류를 해야지 이 문제를 쉽게 마무리합니다. 됐어요? 기존에 풀었던 방법으로 풀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분류 작업이 좀 더 어렵다. 그 분류가 좀 더 쉽다. 알았어요? 색이 많으면 근데 그 전에 푸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 색이 한 4개 정도까지는 방법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 왜냐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유다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 뭔지 알겠어요? 내색 한번 해볼까요? 내색 한번 이게 된가 안 된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내색을 모두 애매해집니다. 내색 모두가 내색을 모두 사용한다는 게 애매해져 버리잖아. 이해됐지?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들어가겠죠. 여기서 한 3칸밖에 없으니까 4색이면 2, 3, 4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열의 개념이 되겠지. 됐어요? 두색 칠해볼게요. 그럼 여기 3, 4가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3이 2칸, 4가 1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네요.
1, 2, 3이 되면 4가 무조건 한 칸은 들어가야겠죠. 4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네요. 근데 4가 들어가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2, 4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2, 4가 들어갔어요.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 2, 3. 3까지밖에 없죠. 3칸밖에 없으니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골라. 4개 중에 1개. 일단 골랐어요? 그래서 1을 넣었습니다. 근데 3칸밖에 없으니까 2, 3, 4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2, 3, 4, 3팩 이래 되겠죠? 끝. 두색 골라. 두색 골랐어요? 두색 고르는데 누군가 2칸을 넣어야겠죠? 누군가 2칸을 넣어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1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누가 들어가야 돼? 3, 4가 들어가야 되는데 3,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게 있네요. 1, 2가 들어갔을 때 아까 이거 했나 우리? 여기 요 자리 2. 아까는 3이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오! 틀렸네 이게. 여기 틀렸어 지금. 다시 여기 틀렸어. 잠깐만. 세 개 중에 2개 골랐어요. 2개 골랐어. 그리고 누가 2칸을 칠할 거냐 했고 됐어요? 그리고 얘를 나열을 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뭐야? 3이 들어가고 3이 들어가죠. 무조건. 여기는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된다. 알겠네요. 맞겠네. 다시. 이렇게 됐을 때 4개 중에 골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누가 2칸 칠할 거냐 하고 얘를 나열하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나열. 그 다음에 수가 뭐 남았어? 3, 4가 남았습니다. 3, 4가 나누어서 칠해져야 되는데 와 이거 조심스럽네요. 3, 4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 자리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3도 들어갈 수 있고 4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자리에 3이 들어갈 때와 3, 4가 들어갈 때 4, 4가 들어갈 때가 세 가지 케이스가 다르더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됐나요? 됐어. 구하기 2가지 케이스를 나눠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3, 3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3, 4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4, 4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됐어요? 자, 3, 3, 4, 4에 대해서는 얘가 3이고 3이면 여기는 무조건 4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는 2가지 3, 3, 4, 4에 얘는 3, 4가 들어가면 얘가 3, 4가 들어가면 일단 케이스 자리 바꾸니까 2가지가 있겠죠. 근데 얘가 3, 4가 들어가면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서 상관없네요. 이게 3 이런 게 좀 어렵네요.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4색이니까 세색 칠해볼게요. 세색은 일단 3개 골랐어요. 그래서 1, 2, 3을 나열해야겠죠. 3팩. 그 다음에 이제 4가 위치가 왜 오고 있냐면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4가 1, 2, 3이 왔으니까 4가 한 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또 구분해야 되네요. 조심해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가 4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뭐 2, 3, 4 여기가 2, 3, 4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거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4가 저거도 하나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거도 하나 들어갔으니까 이 사건을 풀어도 되긴 해.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4가 한 번, 2번, 3번 나가서 풀어야 되는 거죠. 됐죠? 4가 3번 들어가는 경우는 한 가지겠죠. 4가 2번 고르는 것은 2개 들어가는 것은 일단 4를 골라줘야 되고 4, 4를 골라줘야 되고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2라고 4가 들어갈 수가 있다. 예? 4가 2번 뭐라고요? 아, 2번 지나갔으니까 1만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2번 지나간 해버렸으니까 1밖에 못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4가 한 번 들어가면 4가 한 번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고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3밖에 안 되고 여기는 1밖에 안 되는 케이스 한 가지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됐습니까?
조심스럽게 풀어봐야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